안녕하세요. 장내 미생물과 뇌의 커넥션에 대해 발표할 2학년 6반 김예호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발표 순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탐구 동기, 마이크로바이옴과 장내 미생물, 미생물과 장, 뇌축 이론, 장내 미생물과 퇴행성 뇌질환의 상호작용, 현대인의 식습관과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위한 식습관 개선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학기 때 진행했던 자율과제 탐구에서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본 후 장내 미생물이 뇌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1시간에 배운 퇴행성 뇌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이의 원리가 궁금해져서 이번 탐구의 주제를 장내 미생물과 뇌의 커넥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말하면 미생물 군집입니다. 즉,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말인 거죠. 인체 내 미생물은 대부분 장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이에 따라 미생물은 크게 장에 계속 머무르는 미생물과 그렇지 않은 미생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장에 살고 있는 세균과 구세균, 균류, 바이러스 등을 포함합니다. 인간 한 사람의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수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보다 10만 배 더 많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장이 소화해낼 수 없는 음식 성분을 소화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하며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섞여 들어온 위험한 화학물질을 해독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교육하며 위험한 병원체의 침입과 성장까지도 예방할 수 있기에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미생물, 장, 뇌축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 실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51년 렐미 교수의 실험으로 이 실험은 피실험자의 불안감이 대장의 생리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대장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조작이 없이 정신적 불안감만 유발하여도 직접적으로 대장 생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 뇌 기능의 변화가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뇌축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미 교수의 실험에서 관찰된 위장관 운동성이 나타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시상하부의 CRH는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ACTH는 최종적으로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하는 HPA축을 구성합니다. CRH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CRH 증가는 자율신경계 활동을 통해 위장관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CRH가 분비되고 뇌의 CRH2 수용체가 자극되면 위운동을 억제시키며 CRH1 수용체가 자극되면 대장의 운동성과 분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즉, 이에 따라 뇌의 변화가 위장관 운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뇌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뇌축은 위장관과 중추신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신호전달로 중추신경계와 사신경계 사이 양방향 통신으로 이루어져 뇌의 정서적 및 인지적 센터와 말투 장기능을 연결합니다. 미생물과 장뇌축 사이의 상호작용은 양방향인데, 즉 장내 미생물군에서 뇌로, 뇌에서 소화관 내로 신호 전달을 통해 신경, 뇌분비선, 면역 및 체액 연결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이 방금 말씀드린 뇌와 장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장뇌축에서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원심성 신호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결합으로 뇌가 장신경세포, 면역세포, 상피세포와 같은 장기능세포의 활동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근 뇌 연구에서는 장과 뇌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실험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연구팀은 6살에서 17살의 자폐 환자 18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모은 이식용 미생물 분집을 자폐 환자들에게 18주에 걸쳐 장내 미생물 이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식 뒤 환자의 장에 원래 있었던 미생물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이식한 미생물로 바뀌어 있음을 미생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식 후 자폐 환자에게 있던 고질적인 변비, 설사, 복통 등의 장질환은 18명 중 16명에게서 80% 이상 크게 개선되었고 평균 25% 정도 자폐 증상의 호전 또한 나타났습니다. 앞서 뇌가 장에 영향을 주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주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가 발달할 때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2004년 수도는 묵인쥐와 정상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서 묵은지를 작은 통에 꼼짝 못하게 넣어놓는 구속 스트레스를 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론이 정상치에 비해서 훨씬 높게 상승하는 과장된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때 유익균으로 알려진 비피도박테리움을 이식하면 과장된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화되었지만 장병원성 대장균을 투여한 경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뇌기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 시절 장내 미생물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은 뇌의 여러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멀리 떨어진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미두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계가 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장신경계와 신호를 주고받거나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이나 신경 전달물질에 반응하여 뇌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총이 생산하는 여러 대사물은 직접 혈중으로 이동한 후 BBB를 통과하여 뇌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내 미생물총은 면역계를 자극하고 조절하는 기전으로 뇌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은 우리 뇌에 수많은 영향을 주며 심지어는 퇴행성 질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이용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연구 중이지만 장내 미생물이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뇌, 장, 미생물축을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인 알파 시뉴클레인의 생성과 전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된다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하여 현재는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퇴행성 뇌질환도 치료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에게 위협을 주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농장의 가축들은 자연환경과 풀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채 강제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의 소화기에는 부적합한 옥수수 사료로 살을 찌우는 이 방식은 소를 질병에 노출시키며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인간의 건강에 당연히 위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상업적 육류 가공품은 자연 속을 자유롭게 다니며 다양한 식물과 생물을 먹던 과거의 육류와는 다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심각한 장내 감염에 취약해지게 만드는 항생제와 다른 화학물질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있고 인공 감미료나 식품 유화제, 활성 글루텐 등의 식품 첨가물 또한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위해서는 이러한 식습관을 버리고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 발효된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최대한 섭취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병균을 방어하고 면역체계를 개선하며 미네랄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성 장 질환을 완화하는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군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없애고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 대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탐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게 된 주제와 관련하여 책을 읽고 조사를 해보면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한다면 생명과학원 시간에 배웠던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궁금증으로 더 알아보던 중 장내 미생물이 뇌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장과 뇌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떤 기전으로 이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탐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지만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계속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많이 연계되어 더욱 재미있게 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식습관은 장내 미생물군을 파괴하여 자연스레 우리 몸 전체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본 의미 있는 탐구였습니다. 이번 탐구를 진행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대사성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